자, 봐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방정식을 했고, 자,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똑같아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뭐야? 절대부등식이지, 절대부등식. 근데 2차 함수면 우리가 판별식으로 하겠지만 4차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자, 일단은 fx는 x 4승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누고요. 미지수 다 넘겨. 미지수 다 넘겨서 y는 a제곱 마이너스 4a. 일단 이렇게 방정식 하듯이 하자고. 그러면 얘는 x변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야? 가로줄이야. 상수야, 상수. 그러니까 한쪽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서 가로줄을 그어서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요것만 그립시다. 요것만. 자, f'x가 4x 3승 마이너스 4가 0이야. 그러면 얘는 4의 x 3승 마이너스 1이 0이야. 그러면 우리 이거 알잖아. 얘는 x가 1에서만 실근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야? 얘는 그래프가 이거 지금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인데 근이 하나라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러면 극점이 마이너스 플러스 극소 하나만 존재하는 애야. 극소점 알았으면 극소 값도 알아야 되니까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점 찍어. 찍어. 1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극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저기 y절편 뭐예요? y절편 0이지. 그러면 얘는 원점을 통과하면서 야, 그리고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 그래프. 이거를 내가 조금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한 번만 더 인수분해를 해보면 4에 얘는 x-1의 x제곱 x 플러스 1이지. 이렇게 되지. 그쵸? 그러면 이거 이참수잖아. 어쨌든 근은 없는데 어쨌든 얘가 지금 이건지 아니면 이건지 안 궁금해? 지금은 안 궁금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알고 싶을까봐. 그러면 봐봐. 얘가 0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지금 이 부분이 누구인 거야? 이 부분은 얘가 만든 거 아니야? 얘가. x축과 안 만난 거거든. 그럼 요거 꼭지점의 x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거든. 얘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원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이거 가지고. 그래프가 뭐 하고 있어? 감소,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가 잠깐 이렇게 뭔가 멈칫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지. 그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본다면 감소하다가 잠깐 움찔했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4차 함수에서 여기서 움찔하냐는 나중에 이제 계산하면서 이제 필요할 때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거든. 아니 크다라고 그랬거든. 얘가. 그러니까 이 가로줄이 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 그랬을 때 성립하냐 안 하냐의 경계는 여기가 될 거라고. 그쵸? 그래서 y는 얘가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점이 기준이 될 거라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야? a제곱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항상 크다고 그랬으니까. 직선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은 문제풀이의 재료가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미지수는 무조건 넘기자.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쉬워. 쉬운데 이게 단원 하나를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무조건 나오고 내신에서도 이게 단원 자체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에서 했던 것보다 응용력이 더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쉬운 거죠. 맞아야지. 자, 마찬가지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다 넘겨버리면 되죠. 나머지 싹 다 넘겨서 fx로 정리하면 얘는 x 4승에 2x 3승 2x 3승 날라가고 저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6x 제곱에 그 다음에 x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이거랑 y는 마이너스 a랑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그려봅시다. 얘도 f'x가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1, 0, 마3, 마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1, 마1, 마1, 1, 마이, 2, 0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이죠. 1, 마일, 마이, 2, 0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얘는 찍어보면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고 그 다음에 2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함수가 f의 마이너스 1 이건 뭐 구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얘는 1-6 플러스 8이니까 뭐야 3이고 그 다음에 f2 16 24 16 32니까 8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3이고 2에서 8이고 이렇게 되겠죠. 어? 아이씨 뭐 잘못했어. 2 대입하면 16 4 24 16 아이씨 마이너스 24잖아.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0,0 지나고 원점 지나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멈췄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감소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프 별로 안 어려워요. 알겠죠?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직 여기 안 나왔지? 그래프 학교에서 보면 증감표라고 있어요. 증감표. 내가 프린트 아까 준 거 있지? 니네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렇게 네모 박스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 박스 있어요. 이렇게 네모 박스 해가지고 여기에 x 그 다음에 여기에 f'x 그 다음에 여기에 fx 이런 게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아니 그 프린트 말고 얘네 준 거 이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건 교과서상이야. 교과서상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면 일단 f'x가 0 나오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극점에서 얘네가 0이라는 거야. 그럼 프라임이 0 나오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x가 마이너스 1하고 2다. 그 다음에 fx가 함수값이 여기에서 3이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가 플러스다. 이렇게 해서 fx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감소하고 3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래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증가한다. 이게 증감표야. 근데 봐봐. 이게 왜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나는 지금 니네한테 시각적으로 말로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얘를 글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 증감표 자체가 글로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교과서에 얘가 나와 있다 보니까 니네한테 설명을 아마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근데 우리는 이거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약술 준비하잖아. 그죠? 약술에선 또 얘를 써야 돼요. 약술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평상시에 문제 풀 때는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해서 어차피 극점 표시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증감표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쓴다. 뭐 별건 아니에요. 혹시 또 학교에서 이거 알려주는데 저게 뭐지 뭐 이러지 말라고. 이거는 저거를 글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렇다고. 아무튼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로줄이 마이너스 a야. 그러면 여기. 자, 여기면 y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4란 얘기야. 그쵸?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24 자체가 마이너스 a가 얘보다 뭐여야 돼?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쵸? 부호에 헷갈리지 말라고. 정확히 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뭐야? 2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4. 그러니까 방정식 실근한 거랑 똑같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4차함수는 우리가 절대부등식이 가능하고요. 3차함수는 절대부등식이 불가능하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저렇게 부호를 잡아준 거고요. 자, 어쨌든 뭐 똑같습니다. fx는 x 3승에 6x제곱 플러스 9x 이거랑 y는 마이너스 k랑 비교를 하자는 거니까 뭐 어쨌든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x가 지금 니네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거 지금 계속 눈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잘 봐. 니네 때문에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는 항상 나랑 순서를 똑같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프라임 해서 근 구하고 그래프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극값 찾아 주시고요. 그래서 F1은 1-6 플러스 9니까 4고요. 그 다음에 F3는 27, 54, 27 이니까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일단 그리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원점을 통과하면서 극대 찍고 극소 찍고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데 얘는 그래프를 지금 어디서 그리래? x가 3보다 크대.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동그라미 잘린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얘만 보라고, 얘만. 그럼 가로줄이 뭐야? 마이너스 k. 그러니까 마이너스 k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얘가 y는 마이너스 k지. 그쵸? 그러면 k 값은 뭐예요? k 값은 마이너스 k가 0보다 뭐여야 되는 거야? 작거나 같으면 되지. 얘가 0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그리고 얘가 뻥 뚫려 있으니까 올라타도 상관없죠. 저기에 등호가 없지만. 그치? 그래서 k는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세요. 연습. 자, 여기 그래프 못 그리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자, 이제 설명만 할게요. 설명만. 자, fx는 상수 냅두고 나머지 넘기고 4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랑 y는 마이너스 k랑 이렇게 해서, 자, 이거 3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쵸? 근데 2라고 3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얘보다 얘가 크다고. 이렇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설명 다 했어. 이제 다 했어요. 자, 이것도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fx가 gx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 부등식이죠. 그럼 우린 뭐 하면 된다고? 미지수 넘겨. 나머지 다 가져와. 그러면 hx를 우리가 x 4승에 넘기면 플러스 3x 제곱에 넘기면 마이너스 10x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아놓고 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이거 반드시 식 쓰고 해. 이거 플러스 a인지 마이너스 a인지도 표시 안 하고 그냥 풀면 무조건 틀립니다. 항상 이렇게 써놓고 두 개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 완벽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옆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여기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다 식 정확하게 써주고.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자, 여기 단원 자체가 이제 극대극소의 활용이잖아. 그죠? 도함수의 활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 파트에서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속도가 나오거든. 속도 나오는데 요 속도는 똑같이 해서 적분 맨 뒤에 속도가 한 번 더 나와. 그럼 속도가 두 개란 말이야.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수능에서는 속도 미분은 안 나와요. 속도는 다 적분 문제로 나와. 미분 문제로 안 나오고.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이제 미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니네가 앞에서 했던 영역과 약간 독립적으로 보시면 돼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이라는 거를 뭐에 활용을 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로서 우리가 활용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였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표였는데 미분의 활용이 이거밖에 없냐? 아니죠. 이거의 활용이 우리가 속도, 위치, 가속도 이거에 대해서도 활용 범위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단원이야. 이쪽은. 그래서 앞에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독립적으로 보시면 돼요. 독립적으로. 자, 그러면 봅시다.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떠한 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t초 나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0초에서 원점에서 출발을 했어. 0초에 내가 여기 있어. 그런데 내가 1초 뒤에 위치가 여기야. 여기까지 걸어왔어.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턴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이렇게 해서 4초 뒤에 내가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런 식으로 나의 위치를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AT가. 자, 그러면 봅시다. 위치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자, 일단 첫 번째 변화율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 영역을 달리하자고. 미분이 용어가 되게 많았잖아. 그쵸? 우리가 F'A 우리 두 번째 단원에서 배운 거잖아. 미분계수를 처음 배웠잖아. 그쵸? 이 F'A에 대한 설명이 뭐였어? fx에 x는 a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접선의 기울기 이거를 거의 100% 활용한 거고요. 뭐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순간 변화율이라고. 즉 미분은 어떤 변화율이야. 오케이? 새로운 말이. 그러니까 속도가속도에서는 우리가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란 뜻이야. 그쵸? 자, 그러면 봐봐. 얘는 뭐를 하겠다는 거냐면 위치의 식을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냐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이 표현 썼어요? 처음에 아니 알려줬을걸? 미분을 만든 놈이 두 놈이어가지고 기호가 두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쓴 이 표현 있죠. 이게 뉴턴식이고 그 다음에 dx/d의 fx 이게 라이프니츠식이고 미분을 만든 놈이 두 놈이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뉴턴식 표현, 이거는 라이프니츠식. 어쨌든 똑같은 식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dx/d라는 게 뭐냐 하면 x에 관해서 미분하겠다는 얘기야. 누구를? 얘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dx/d라고 하면 여기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라는 식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 식이. 즉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 있단 말이야. 그거를 뭐 하겠다고? 미분하겠다고. t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겠다고. 아니 뭐 보기 안 좋으면 이거 안 쓸게요. 그러면 그냥 a 프라임 t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근데 봐봐. 위치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거는 물리적 용어가 있어. 이건 물리적 용어가 있어. 뭐게? 아니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얼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뭐야? 시속. 그 시속이잖아. 에이씨. 자, 이게 속도입니다. 이게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야, 이거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그게 속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쵸? 그러면 일단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알고 넘어갑시다.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왜냐면 여기 나오는 거는 이건 물리에서 쓰는 거야. 속도와 속력의 차이 뭐야? 방향. 누가?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알았어. 자, 일단 우리 아파차의 계기판은 속도야 속력이야? 속력. 속력이죠. 그쵸? 스칼라 들어봤어요? 스칼라? 아니요? 중학교 때 속력은 스칼라고요. 속도는 벡터입니다. 이건 또 기하 배운 사람만 알아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어. 크기, 방향. 근데 스칼라, 속력은 크기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빠한테 후진 이빠이 해보라고 하세요. 계기판에 마이너스 안 찍힙니다. 그냥 플러스 속도가 찍혀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나와요. 플러스만. 그러니까 후진하든 앞으로 가든 얘는 크기만 표현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속도였다면 후진하면 마이너스 속도로 찍혔을 거야. 얘는 크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입니다. 알겠죠? 기본 상식이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적분 가서 쓸 거야. 왜냐하면 미분에서는 얘가 너무 쉬워. 너무 단순해서 쉬워. 적분을 가야 우리가 속도도 물어볼 수 있고 속력도 물어볼 수 있고 위치도 물어볼 수 있고 이동거리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미분에서는 그런 걸 못 물어봐요. 그래서 미분은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속도야. VT. 자, 속도를 봐봐.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그러면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것도 물리적 표현으로 이름이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얘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물리적 표현이 있는 거고, 뭐 해볼까?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가속도를 A를 썼었어야 되는데 아이씨 그냥 F로 써. FT. 가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건 뭐야? 없어 이건.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더 이상 물리적 용어가 없어. 그쵸? 그 다음에 봐봐. 내가 여기다가 커피를 이렇게 쏟아.
그러면 0초일 때는 여기 면적이 뭐야? 0이잖아. 근데 내가 일정하게 이렇게 따라. 그러면 점점 물의 양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것도 내가 시간에 대해서 넓이로 얘가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내가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봤어. 그러면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뭔가 딱히 이름이 없어.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여기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일단 이쪽 파트 문제 한 파트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위치를 주어지고 속도에 대한 내용이나 속도를 주어지고 가속도에 대한 내용의 문제들이 나올 거야. 요거 한 파트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은 넓이나 아니면 부피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니네는 한마디만 찾으면 돼. 이 변화율이라는 단어만 찾으면 돼. 그럼 변화율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얘를 식으로 만들어서 미분하라는 거야. 그냥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쪽 단어는 끝났어요. 이쪽은 별거 없어요.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우리는 한 가지는 기억을 합시다. 자, 위치.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것만 일단 인지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지면에서 공을 똑바로 위로 던질 때 t초의 공의 높이를 x라 할 때 높이 x는 저게 성립한답니다. 자, 일단 x가 40t-5t 제곱이야. 자, 그러면 자, x는 세 개 중에 누구야?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용어를 바꿔야 돼. 우린 세 개만 쓸 거야. 넓이, 부피 이런 거 빼고 이쪽 파트에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위치인지 속도인지 가속도인지 이거 언어만 구분을 할 거야. 그럼 이 x는 뭐야? 위치야, 위치. 그죠? 공의 높이니까. 자, 그러면 1번. 자, 공을 던진 후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얘가 위치니까 속도는 x 프라임 40-10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얘를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게 2초 후야. 그러면 t가 2일 때. 그러니까 얘가 뭐야? 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뭐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하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몇 초가 됐든 그냥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공이 최고 높이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공의 높이를 구하래. 자, 이거를 우리는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바꾸라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연습. 그럼 봐봐. 공의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위치잖아. 이거잖아. 그러면 위치식은 이미 나와 있잖아. 40t-5t 제곱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시간만 구하면 돼. 시간만.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만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면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는 건 또 어떻게 구할 거야? 라는 거야. 그럼 봐봐.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야? 뭐라고? 아, 떨어지겠죠. 아니 근데 우리 제발 이거 3개 단어 중에 하나 좀 써달래니까. 그쵸. 멈췄단 얘기는 뭐가 뭐란 얘기야? 속도가 0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을 던졌어. 이렇게 던졌어. 던지면 쭉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요 멈춘 요 순간 일어나는 일은 순간적으로 속도가 0 되는 거라고. 그쵸? 그러면 속도가 얘잖아. x 프라임 40-10t가 속도인데 얘가 0 나오는 순간이야. 그럼 얘가 0 나오는 순간은 t가 4일 때지. 즉 4초일 때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라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4 대입해주면 그럼 얘는 뭐야? 160, 16, 16? 맞죠? 80. 그래서 얘는 최고 높이가 8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알겠니? 자, 지상에서 7속도로 위로 던질 때 t초의 높이를 x라고 할 때. 자, 이거 무슨 식? 위치식, 위치식. 자, 이때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뭐라고 그럼? 가장 높은 건 속도가 0이라고. 그러면 위치식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미분한 거 얘가 0 나오는 점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시간이 나온 거고. 아, 내가 이 문제 아직도 안 바꿨나? 문제 그대로 있죠. 소수점이어가지고 계산하기 그지 같아가지고 바꾸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얘가 0 나오는 t값 그 다음에 그 t를 엿다 집어넣으면 높이 나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 대한 좌표가 저거로 주어지고 좌표가 주어졌대. 그럼 저거 뭐야?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위치죠. 위치. 좌표가 거리 위치죠. 위치가 주어지고 T가 2일 때 점 P의 속도가 15다. 뭐야? X 프라임 T가 2일 때가 15다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얘 가지고 A값 구할 수 있죠? 네, A값 구할 수 있으니까 뭐 끝났죠. 별로 어렵지 않아서.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를 시각 T에 대해서 위치가 저거고요. P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꿨대.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꼴 위치 속도 가속도 가지고 얘기해.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꼴 뭐가 뭐다? 뭐가 뭐야? 속도가 속력이 뭐 어쩌라고. 근데 미분에서는 속력이 안 나와요. 속도만 나오지. 적분 들어가야 속력이 나오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행위는 뭐가 뭐란 얘기야? 속도가 0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멈췄다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를 바꾼다라는 거는 속도가 0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봅시다. 얘를 해보면 이게 지금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뭔가 들어있다라는 걸 느끼나? 못 느끼나? 아, 일단 속도가 운동 방향을 2번 바꿨으니까 속도가
6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8인데 얘가 0 되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라며. 근데 운동 방향을 2번 바꿨다는 뜻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거에 실근이 2개가 나온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2개니까 뭐야? 판별식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판별식만 하면 돼? 돼,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변수가 뭐야? 변수가 t야. 근데 t는 뭐야? 시간이야, 시간. 그럼 자동으로 뭐야,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t 값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한테 근을 물어보잖아. 그럼 이건 자동으로 다 뭐가 돼버려? 모두 근의 분리가 돼버려. 그쵸? 그러니까 실근이 2개긴 한데 이게 무슨 실근이어야 돼? 양의 실근이어야 돼. 그쵸? 그럼 양의 실근 2개. 뭐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양수다. 자, 근의 분리 중에 누구 근의 분리야? 방정식의 근의 분리야? 함수의 근의 분리야? 방정식의 근의 분리죠. 그러면 여기엔 조건이 뭐가 들어가야 돼? 일단 판별식 D가 들어가야 되고, 숫자 크니까 좀 줄입시다. 이거니까 일단은 판별식 D 들어가셔야 되고요. 지금 나한테 미지수거하라는 게 아니지? 운 좋네요. 여기 미지수 포함된 문제면 그건데. 얘는 이거죠, 이거. 그냥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거다 라고 알려준 거야. 2번 바꿨잖아. 그죠? 그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뭘 구하라는 거야? 1초에 바꿨죠. 그 다음에 3초일 때 바꿨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0초 딱 시작하면 앞으로 갔다가 속도가 양수니까 이거 속도 그래프예요. 앞으로 갔다가 1초에서 멈췄어. 그 다음에 뒤로 갔다가 3초에서 멈췄어.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간 거야.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나한테 지금 1초일 때와 3초일 때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1하고 3을 또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위치에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1초일 때 위치. 1초일 때 위치가 2-12 플러스 18이니까 위치가 8이죠. 그 다음에 3초일 때의 위치. 뭐야? 영이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뭐예요? 8이죠, 8.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거랍니다. 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의 시각 T의 범위가 저거래. 자, 이제 우리가 아는 용어로 바꾸는 거야. 위치, 속도, 가속도.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는 건 뭐가 뭐다? 위치, 속도, 가속도. 이거 가지고 만드세요. 뭐야?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뭐가 뭐야? 어? 가속도? 가속도가 뭐? 뭐가 뭐다 라고 얘기하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랑 가속도가 연관이 있을까? 질문은 제가 했어요. 대답은 그대가 하시는 거고.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방향이 반대래. 생각을 해봐. 방향을 품고 있는 게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누구야? 속도잖아. 그러면 P가 속도가 플러스면 Q면 속도가 마이너스란 얘기고, P의 속도가 마이너스일 때는 Q의 속도가 플러스란 얘기 아니야.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P의 속도와 Q의 속도가 0보다 작다는 거 아니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그쵸? 그러니까 X 프라임 P와 얘가 뭐야? 3t제곱 18t 15. 그 다음에 얘는 3t제곱 30t 64.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전개할 거야? 아니죠. 부등식 풀려면 원래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전개하면 미친 거죠. 인수분해 돼 있는 건데. 여기서 각각 인수분해해서 1차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속력 나왔네요. 속력. 자, 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적어야 0부터 6까지 해서 P의 최대 속력을 구하래. 최대 속력. 자, 그러면 위치가 적으니까 x 프라임, 그럼 얘는 t의 제곱 8t 플러스 7. 얘가 뭐야? 속도라고. 그러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면 이게 속력이라고 했죠. 그쵸? 이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0부터 6까지 해서 최대값 구하라는 것과 똑같죠. 그쵸? 이거는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속도, 시간, 그래프. 솔직히 봤다 이건. 이건 안 봤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쵸? 이건 안 볼 수가 없어. 봤어. 봤어! 거속시 언제 했어? 거속시. 중학교 때 했잖아. 거속시. 그거 배울 때 이거 했죠. 그래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고 이게 속도야, 속도. 시간 속도 그래프. 그럼 봐봐. 0초에서 속도가 뭐인 거야? 0인 거야. 멈춰 있는 거야. 그러다가 뭐 한 거야?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그쵸? 플러스죠. 속도가. 그러다가 2에서 뭐 한 거야? 멈춘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뭐 한 거야? 뒤돌아서 방향을 바꿔서 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배웠잖아. 이거 면적이 뭐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거 면적이 뭐야? 이동 거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다가 멈추고 뒤로 이만큼 이동한 거고. 그러다가 5초에서 다시 멈춘 다음에 앞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운동 방향을 2번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요거 보고 그 정도 해석할 수 있죠. 출발 후 2초와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2초, 5초에서 방향 바뀐 거 맞죠? 출발 후 2초에서의 점 P의 위치는 원점이다. 2초에서 얘는 어디 있어? 이만큼 면적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쵸? 틀렸죠. 3초부터 4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0이다. 이게 속도 그래프라며. 그러면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라며. 그러면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지.
그죠? 그러니까 3부터 4초까지는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란 얘기지. 끝. 자,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기억해. 만약에 한 번에 받아들이기 힘들면 이건 노트 정리하시고요. 괜찮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은 후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한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사이에 달린 거리를 x라고 하면 이거래.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딱 밟자마자 끽 미끄러지는 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랬을 때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끽 하고 해서 멈추겠죠. 자, 멈췄다. 뭐다? 속도가 0이다죠. 그쵸? 그러면 얘는 x가 28t-0.56의 t의 제곱인데 얘는 위치야. 그리고 방향은 무조건 한 방향이죠. 브레이크 밟고 그냥 미끄러진 거니까. 그러면 이거의 미분 속도 28-1.12t가 0 나오는 거지.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 아니 뭐 어쨌든 그러면 t는 뭐야? t는 100분의 112분의 1분의 28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제동 거리는 뭐야? 위치죠. 위치.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이 여기 t에 들어갔을 때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1cm씩 커지는 정삼각형이 있답니다.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한 변의 길이가 10이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이야. 이거는 이제 속도 이제 이거 끝난 거고 넓이의 변화율이야.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 넓이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정삼각형의 길이가 일단 지금 1이었는데 얘가 몇 초 1cm씩 커진대.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커질 텐데 t초 후에는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t 플러스 1만큼 되겠지? 그죠? 정삼각형 넓이 공식 알아? 이건 알아야 되는데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야. a는 한 변의 길이고 그러면 t-1의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얘가 넓이에 대한 시간의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그랬을 때 뭘 구하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란 얘기는 얘를 미분하란 얘기고 그럼 얘 미분하면 2분의 루트 3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나한테 10cm가 되는 순간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t 플러스 1인데 10cm 된다는 얘기는 9초 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9 대입해서 5루트 3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해닝.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의 비율로 늘어나도록 바람을 불어 넣었대. 그러면 t초 후에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t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야, 구의 부피가 뭐야? 구의 부피 공식.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그래서 부피는 3분의 4파이의 r t 플러스 2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이거 미분해서 6 되는 순간이니까 4초 후죠. 집어넣어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 깊이가 10인데 매초 0.5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물을 넣답니다. 그랬을 때 수면의 높이가 6이 되는 순간 수면의 넓이의 증가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자, 원뿔이 이렇게 있고 얘가 4고 얘가 10인데 여기에서 0.5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한대.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수면의 넓이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거의 증가 속도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면이 t초 후에 이렇게 해서 얘가 t초 후의 수면의 넓이라고 하면 이거의 증가 속도는 뭐야? 2분의 1의 t가 되겠지. t초 후에. 그랬을 때 나는 얘의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4하고 10이야. 닮음이죠. 그럼 얘는 3대 1이지. 그럼 이것도 3대 1이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얘는 6분의 t.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그래서 나는 이거의 넓이 st 얘는 36분의 1의 t의 제곱의 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속도니까 얘를 미분해서 18분의 1의 t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면의 높이가 6이 되는 순간이니까 얘가 6 그러니까 여기다가 12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얘부터 할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5m인 반구의 모양의 물테크에 물을 넣는데요. 수면의 높이가 매분 1m씩 올라갈 때 2분 후에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자, 이것도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이야. 그러면 자, 반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속도가 매분 t만큼 간대. 이렇게 된대. 이렇게. 그랬을 때 나는 뭘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돼. 얘를. 그런데 아까는 뿔이었으니까 닮음이지 얘는 지금 닮음이 아니잖아. 그쵸? 닮음이 아닌 상태에서 얘를 t로 표현을 해야 돼. 어떻게 할래? 일단 문제에서 원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원은 뭐야?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원 나왔으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되는 곳을 찍어야죠. 그러면 얘가 5야. 그 다음에 얘도 뭐야? 얘도 5야. 근데 얘가 뭐야? 얘가 5-t야. 이렇게 되죠.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였잖아. 이걸 t로 표현하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에 25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죠. 저거 제곱하면 25 날라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t니까 10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수면의 높이니까 이제 하시면 되죠. 이거 제곱하면
그럼 10t-t 제곱에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미분해서 뭘 구하는 거야?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분 후니까 t에다가 2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거 두 개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든? 이건 무조건 정리하세요. 봐봐. 그림자 문제가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자, 키가 딴 걸로 할까? 얘로 할게요. 얘로. 자, 높이가 3이야. 여기에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가로등이. 그 다음에 사람이 1.5야.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봐봐. 사람이 매분 90의 속도로 일정하게 걸어가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걸어갔을 때 이 사람의 머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한테 두 가지를 물어볼 거야. 첫 번째는 그 머리 끝에 그림자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시작이 어디야? 시작이. 시작은 빛이 여기 있으니까 시작은 여기야.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야. 이거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 있어? 그림자는 처음에 0이었잖아. 근데 얘가 앞으로 가면서 그림자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최종 그림자는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이게 그림자잖아. 그랬을 때 그림자의 변화율,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무조건 이거 두 개야. 그러면 대가리 끝의 속도와 그림자가 커지는 속도, 이거 두 가지만 내가 구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두 가지는 그냥 보면 바로 할 수 있게. 자, 이제 그림을 단순화 합시다. 단순화 해주면, 자, 얘가 3이라고 그랬고 얘가 1.5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얘의 속도가 90m 속도로 일정하게 간대. 그러면 t초 후에 얘의 위치는 90t야. 요만큼 갔겠죠. 됐니?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요 상태에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는 그림자 앞 끝이 움직이는 속도 물어봤으니까 얘는 이거 정수리예요. 요거 머리 끝 그림자 속도. 자, 얘를 물어보는 거야. 얘를. 그러면 나는 속도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먼저 위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위치가 어딘 거야? 처음에 시작이 어디야? 시작이 여기야. 그리고 t초에 머리끝이 어디 와 있어?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위치가 어딘 거야? 이만큼이 위치인 거야. 요만큼이. 그럼 나는 이 x랑 관련된 식을 만들어야 돼. x가 이거니까. 그러면 만들어 보세요. 얘가 뭐야? 얘가 x-90t 이렇게 되겠죠. 난 여기서 뭘 만들어야 돼? 뭔가 식을 만들어야 돼. 식을. 그러면 딱 봐도 닮음이지? 이거죠. 그리고 얘랑 얘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이거지?
그럼 얘가 2대 1이니까 이것 대 이것도 2대 1이겠지. 이거겠지. 그럼 식이 뭐야? x는 2x 180의 t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x는 180t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가 뭐야? 180t라고. 그러니까 x 프라임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18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림자 속도. 자, 얘를 구하래. 그림자 속도. 자, 그러면 그림자 속도는 그림자면 어디를 x로 놔야 돼? 처음에 0이었다가 점점 그림자가 커지다가 최종적으로 얘가 그림자지. 그럼 이번에는 얘를 x로 놓는 거야. 얘를 x로 놓고 식을 만들어. 그럼 전체가 뭐가 돼? x 플러스 90t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똑같이 식 만드세요. 2대 1은 뭐야? x 플러스 90t x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90t는 2x. 그러면 x는 90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얘는 x 프라임은 90. 그래서 그림자의 속도는 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림자 머리 속도, 앞에 문제는 이 사람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저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고. 그럼 이 두 문제의 차이점은 뭐야? 어디를 미지수 x로 놓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